오늘은 천장 높은 카페에서 커피가 마시고 싶은 날입니다. 한가롭게, 부드럽게, 그리고 향기롭게 말이죠. 하지만 마음의 여유는 바로 당신의 노트북 속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전 영상이었던 69와 라이젠 4세대 품은 14인치 가성비 노트북에 이은 인텔의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i5 11350 G7을 탑재한 14인치 노트북 베스트 5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역시 프리도스 제품이 되겠죠. 선택 기준을 또 하면 욕먹을까봐 스킵을 하려고 했지만요, 라이젠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공통사항 이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간편 선택 기준 출발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픽입니다. 인텔은요 아이리스 Xe 그래픽스 G7이 엔비디아의 MX350보다 우수하다고 했지만요 96개의 실행 유닛을 달았던 i7과 달리 차별화를 위해서 i5 12350 G7에는 80개의 실행 유닛을 탑재해서요 실제는 MX350보다 떨어집니다. 하지만요 타이거 레이크 특성상 메모리 클럭에 따른 성능 벤처가 큰 편이어서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프레임 성능 비교표를 보시면 MX450이 약간 우세하지만 그 차이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전기 소모 측면에서는요 MX450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두 번째 메모리 클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거 레이크가 최대 사용 전력과 메모리 클럭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큰 편인데요. 그래서 노트북 CPU의 최대 사용 전력 제한을 해제하고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꼭 노트북의 쿨링 한계점을 찾아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칫 노트북이 아주 노릿노릿하게 구워질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그래서 남는 방법은 메모리 클럭인데요. 저전력 LPDDR4X 4166 클럭일 때 CPU와 GPU 성능이 그나마 인텔이 발표했던 성능과 조금이나마 가까워지겠습니다. 저전력 LPDDR4X 온보드 메모리는요 물리적으로는 메모리 하나지만 시스템상 가상으로 듀얼 메모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한간에는요 저전력이어서 DDR4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요 타이거 레이크에서는 예외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썬더볼트입니다. 과거에는요 고급 노트북과 맥에서만 적용되었었던 인텔의 썬더볼트가 다들 아시듯이 인텔의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의 썬더볼트 4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는요 그 사용성이 USB 4보다 더 광범위해서요 타이거 레이크 CPU 사용자에겐 아주 커다란 이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썬더볼트 인터페이스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주저없이 제외해버린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여튼 이 세 가지가 라이젠 노트북과 크게 다른 선택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5종 곧바로 출발하시겠습니다. 역시 인텔을 탑재한 제품이 라이젠을 탑재한 제품보다 다소 비싼 80만원 전후반 정도의 다양한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베스트 제품에는요 MSI 한종, 에이서 한종, 에이수스 한종, 레노버 한종, 그리고 HP 한종이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MSI의 모던 14 B11M i5가 되겠습니다. 일단 MSI는요 게임용 노트북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모니터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밝기 250니트, 색재현율 NTSC 45%급의 IPS 타입, 그러니까요 MSI의 시야각 개선형 TN 패널이어서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예상됩니다. 일단 장점은요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를 장착했고요 하드는 M.2 512GB, 배터리 용량 52W 아워, 알루미늄 하우징을 가지고 있어서 저렴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단점은요 모니터의 패널 그리고 하드 확장 슬롯이 없다는 점, 온보드 메모리도 아닌데 슬롯은 단지 한 개만 가지고 있어서요 듀얼 채널 구성도 불가능하다는 점, 지문 보안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메모리 구성만 조금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썩 좋은 구성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이서의 스위프트 3 SF314-59 플라이 i5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요 저전력 LPDDR4X 4266 클럭 온보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구성 하드웨어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많이 달라지는 타이거 레이크 특성상 메모리는 저전력 4266 클럭이 CPU의 성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 기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상 듀얼 채널로 동작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다가요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 탑재, 무게 1.2kg, 두께 15.9mm로 준수하고 지문 보안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알루미늄 합금과 마그네슘 합금 하우징을 써서 단단하고 고급진 외관이 예상됩니다. 단지 USB 2.0은 왜 굳이 달아놨는지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그나마 한 개인 게 다행이고요. 역시 하드 확장 슬롯은 따로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수스의 비보북 S14, S433EA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요, M.2 2280 하드 추가 장착 슬롯과 하드 용량이 512GB로 용량 압박이 덜하고요. 배터리도 50Wh로 평균 이상인 제품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애매한 게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메모리가 온보드이긴 한데 3200 클럭이고요.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가 있다고는 하는데 서포트 디스플레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HDMI 1.4인 것으로 보아서 4K 30Hz, 그러니까 반쪽짜리 썬더볼트를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다가 쓸데없이 USB 2.0을 두 개나 구성했는데 그나마 5종 가운데 가격이 가장 착해서 다행이긴 합니다. 네 번째, 레노버의 싱크북 14S ITL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뭐 거의 장점만 가진 제품으로 보여지는데요. 유일하게 색재현율 NTSC 72%에 밝기 300니트이고요. 저전력 LPDDR4X 4266 클럭, 온보드 가상 듀얼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타이거 레이크의 성능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M.2 2280 하드 확장 슬롯, 배터리 용량 56Wh,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 두께 14.9mm, 무게 1.27kg,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전반적인 활용성, 확장성, 모바일성을 극대화한 것 같은데요. 요놈 참 물건이네요. 단점이라면 가격인데요. 에이서와 비교해서 약 10만원 정도 차이긴 한데 나름 충분한 투자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HP의 파빌리온 14 DV0080TX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베스트 5종 가운데 유일하게 외장 그래픽인 엔비디아의 MX450을 탑재한 제품인데요. 이미 선택 기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장 그래픽인 아이리스 XE G7과 비교해서 커다란 성능 차이가 없는 이유로 이거는 전기만 더 소모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납니다. 거기에다가요, 메모리 슬롯이 한 개밖에 없다는 점과 하드 확장 슬롯이 없고 썬더볼트 4가 지원되지 않는 그냥 USB 3.2 Gen2로 PD 충전과 DP를 지원하는 점은 커다란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장 그래픽 돌리는데 배터리 용량이 그저 43Wh? 야, 이건 뭐 집에서만 쓰란 얘기인 거죠. 예, 전 사실 HP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보니 가격도 가장 비싸네요. 야, 이건 뭐 그나마 알루미늄 하우징에 뭐 위로를 좀 받아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MSI 모던 14 5.8점, 에이서 스위프트 3 6.4점, 에이수스 비보북 S14 5.6점, 레노버 싱크북 14S 6.6점, HP 파빌리온 14 5.3점으로 레노버 싱크북 14S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일단 모니터 패널의 등급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위는요, 에이서의 스위프트 3, 3위는 MSI의 모던 14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인텔이냐 라이젠이냐 더 깊은 고민에 빠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CPU 성능이 좋은 라이젠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 포샵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썬더볼트의 확장성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인텔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